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30일 오전 6시 반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사법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서로 엉켜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인과 관련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고 때로는 억측을 하고 음모론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원 합의체에 이 사건을 넘긴 이후 몇 번 심리를 하더니 바로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고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유죄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아니다.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 하는 주장부터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몇 차례 방송을 하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쪽이 선택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으냐라고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 기각, 즉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를 확정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몇 번밖에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판단이 간단하다는 것은 기각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원심 판결, 즉 항소심을 맡았던 그 무죄 선고입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는데 지난 3월 26일의 무죄 선고의 법리가 타당하다. 따라서 검찰이 상고한 것은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복잡하게 논리를 전개할 필요도 없고 또 심리를 여러 차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심리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선고일을 잡았다는 것은 상고 기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대법원이 빨리 선고 날짜를 잡았느냐, 즉 대선 6월 3일 이전에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파면 결정이 저는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에 파면 선고를 하니까 그동안 격돌하던 한국의 상황이 조용하게 그냥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그 판결문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대선 기간 중에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논쟁거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어떤 계산 또는 배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판결도 그런 깔끔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버리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형량을 정해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릴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판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대선 기간 중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손을 대가지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가능성이 낮다. 즉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도 낮다. 마지막 가능성은 파기자판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새로 이 법률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유죄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바로 판단을 해버리겠다. 바로 선고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평가를 한다면은 상고기각 무죄 확정으로 이 사안이 선거 중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 법리상으로도 상고기각 무죄 선고가 타당할 것이다 하는 이유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선고를 하는데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에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거의 비슷한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어제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틀 전이군요. 이재명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여서 내일 선고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면 상고기각에 의한 무죄 선고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지난 3월 26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 정읍시장 판례입니다. 판례 사건 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그 판례를 참고를 했다는 거죠.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인데 사건 번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했는데 이 언급 역시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례 선고문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상대 후보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로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곳과 꽤 떨어진 구절초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두고 정읍시장이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정읍시장은 라디오, 텔레비전 토론회, 보도자료, 카드 뉴스를 통해서 알박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언급을 했는데 1심과 항소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기 목적을 가진 것처럼 인식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라디오와 TV 토론회 발언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작성된 보도자료와 카드 뉴스도 허위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유죄로 올라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에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TV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회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알박기 등 표현은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지 보유를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허위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이 정읍시장 선거 소송에서 이 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3부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장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 방식과 대법원 무죄 판단 논리는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 이 상고기각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그 논리도 대법원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정읍시장 판례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니까 법리적으로도 무죄 선고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 취지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런 죄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다소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왜곡도 하는데 그건 결국 상대방끼리의 서로 토론 과정 그리고 또는 비판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너무 미세하게 거짓말이냐 과장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미국 등 여러 나라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거짓말한 것을 형사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거짓말을 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선하고 취임해버리면은 이런 내란 외환죄가 아닌 걸 가지고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선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그 혐의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기소까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내일 오후로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고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 선고로서 이재명 후보는 홀가분하게, 물론 다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일단 홀가분하게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이제 남은 문제가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몇 개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인데 이 재판이 계속되느냐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사건은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소추가 기소를 의미하는 거냐 또는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냐 해가지고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소만 의미한다면 재판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 그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은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84조 해석을 가지고도 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84조의 그 논란을 내일 선고에서 정리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선된 이후에 또 새로운 정치 상황에 의해서 그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